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붙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픈하시는 분들은 옛날하고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제가 오픈했을 때도 당연히 블로그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블로그 그때 애가 둘째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핑계인데 블로그를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블로그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안 할 거면 뭐 한 달에 한 번 올리고 두 달에 한 번 올리고 이럴 거면 아예 시작을 말아라, 누가 또 그래서 블로그는 내가 지금 꾸준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때 블로그도 시작을 못했었고, 뭐 인스타는 당연히 그랬고요, 유튜브는 이제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는 마케팅을 시작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뭐 루틴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 학교 앞에 홍보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던 홍보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당근마켓, 블로그 이 세 가지가 거의 이제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이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까지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잘 되고 다 자리를 잡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 모집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남기려고, 학원의 히스토리를 이제 남겨가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저도 이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기 멀리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도 찾아오시고 전화하셔서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미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홍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작을 못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예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와 버린 것 같아서, 저희 아파트 현관에 이제 보면은 전단지가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공동 현관에 못 들어와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시고, 이렇게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실 텐데, 이게 젊으신 원장님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툴 같은 걸 너무 잘 다루시니까 이제 괜찮으신데, 조금 이제 연령대가 40대 이제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 막 40대 이런 분들은 조금 귀찮고 서툴러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했던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는 제가 추천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검색하다가 알게 된 책인데요.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너무 귀찮고 그냥 하던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도 시작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진 잘 찍는 법, 뭐 이렇게 뭐 팔로워 늘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책들도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게시판, 아파트 이제 그땐 이거는 16층에 살 때, 그때 초반에 그 티오 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워드에다가 친 거죠. 뭐 요즘처럼 캔바, 미리네 캠퍼스 이런 데서 보면은 그 폼이 되게 예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데 들어가서 입력만 하시면은 예쁜 전단지를 다 만드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잘 모르고 해서 그냥 이렇게 워드에 쳐서 게시판 홍보 이거 한번 했었던 거,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건데, 그래도 지금도 아파트 게시판에는 늘 학원 광고들이 붙어 있잖아요. 저는 학원 광고가 붙어 있으면 어떤 좋은 문구가 있거나 그랬을 때 사진을 찍어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구 되게 괜찮네, 그런 카피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재밌는 분이네 이러면서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학원 홍보나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띄었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냥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고 배웠다라고 하면 또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픈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다른 이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제 그런 이제 홍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조금 이제 다른 학원들의 파악도 하고. 그때는 저는 어디 염탐 전화하고 이런 거는 못했어요. 성격이 그런 거를 몰래 이렇게 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뭐 거기 얼마예요 이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여태까지 5년 운영하면서 염탐 전화를 한 4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아는 척은 안 하지만 물어보는 게 일단 딱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참 물어보다가 갑자기 정보를 다 안 다음에 갑자기 중학교 아들도 있다 그러면서 막 다들 물어보고 자기 지인한테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특히나 교육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시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염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염탐 전화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전단지를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전단지도 보면서 이때쯤 이렇게 또 학생 모집을 하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아직 안 됐는데 10월, 11월부터 벌써 모집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신입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장님들도 홍보를 조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누가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뭐 이렇게 같은 이제 공부방 선생님들이시나 학원 선생님들이시나 누가 학생을 소개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감사 표현 하셔야 돼요.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고맙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상황에 맞게 해 주셔야지. 어머님이 뭐 이런 거 뭐 선물 받고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나한테 소개한 게 아닐 텐데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떤 어머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한 명이라도 그 친구가 등록을 못했을지라도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셔야지 또 사람 간에 또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께 소개해 주셨을 때 동료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늘 이제 소개에 대한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뭐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고,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면 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표현을 해야 사람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개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 나의 이런 거를 알아주시네. 아이고, 기분이 좋다. 사람이 당연히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변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정말 커피 한 잔 사거나 그런 감사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을 쑥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드리고 이제 초반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입 원장님들 응원하겠습니다.